드릴까요? 네, 말씀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월럼시핑코리아 대표 전세훈입니다. 저의 분야는 요즘 핫한 크루즈 분야입니다. 당사는 국내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의 기약 및 모항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 크루즈 선사 20여 곳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 사관님께서 산업 현황과 방향을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업계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예상되는 960항차는 최근 중일 관계에 따른 노선 조정과 지난 1월 대통령님 방중을 통한 외교적 성과에 힘입어 중국발 크루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는 2016년의 정점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양적,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의미 있는 성장이며 향후 더 지속적인 성장 또한 기대됩니다. 이러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앞서 언급하셨던 인력 확충입니다. 현 시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일부 크루즈 선사들이 추가 기약 및 1박 2일 체류 일정 확대를 요청하였음에도 현장의 인력 부담으로 적극적인 수용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데 노가 많이 부족합니다. 혹은 많이 닳았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응이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저는 전문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루즈 산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적인 전략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본질적인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담당자 교체는 정책의 일관성을 약화시키고 장기간 축적된 협상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단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관기관에서 크루즈 전문관 제도 도입 또는 장기보직 체계의 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크루즈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만별 정책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만별 크루즈 정책이 보다 일관된 기준과 체계로 운영된다면 글로벌 선사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한번 크루즈 산업도에게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뒷받침된다면 우리는 아시아 최고의 크루즈 허브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늘길 못지않게 중요한 그 바닷길에 통한 방한 수요 확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제 앞에 계신 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이진석입니다. 오늘 혹시 한 번도 말을 못 해볼까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오늘 대통령님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참가했습니다. 전국에 약 2만 3천여 개의 여행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지금 글로벌 해외 OTA와 플랫폼 공룡 기업들이 경쟁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시기에 대통령님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직접 주관하신다는 소식만으로도 이들은 가뭄에 단비를 맞는 것처럼 관광산업에도 이제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2만 3천여 여행사들을 대표해서 대통령님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주제를 아직까지 토론한 거하고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 관광 산업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은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산업 종사자의 입장에서 관광산업을 살펴보면 국가 간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관광이 산업과 결합되는 순간 국가 간 무역 경쟁으로 그 성격이 돌변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나라 일본을 찾아오는 관광 발원국 상위 18개국을 살펴보면 그 숫자와 규모만 차이가 날 뿐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관광 발원국 18개국과 동일합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같은 시장을 가지고 외래 관광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관관계는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 주요 인접 국가들과도 그 경쟁관계를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을 경쟁 국가들과 비교하여 완전히 끌어올려야만 조기에 3천만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 정부에서 이미 사용하였던 정책이나 방법 혹은 글로벌 관광 수요 회복률이나 자연 증가분만으로 우리 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빨간불입니다.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5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인바운드 관광 분야 회복률은 2019년 대비 108%입니다. 글로벌 관광 시장 회복률을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같은 기간 글로벌 시장 회복률을 훨씬 웃도는 134%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일본이 주요 18개국 관광 발행국에서 경쟁 국가들보다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결과입니다. 이제 일본은 산업 전체에서 관광 분야가 자동차, 전자, 반도체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누적되어 규모의 경제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한 바퀴를 굴릴 때 대한민국은 두 바퀴 굴러도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인바운드 관광 정책은 단기간으로 관광 발원국이 주요 18개 국가에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한국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국가 관광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외래 관광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우리 한국여행업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협회 차원에서 우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회원사들하고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관광발원국 주요 18개국 여행업협회와 연계하여 민간 관광예교 차원이 국제관광교류회의를 지속적으로 한국의 지방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동안 협회는 지난해 한국 방문객 189만 명, 한국 인바운드 시장 3위에 기록된 나라의 관광협회 TBA와 38번 국제 상호 관광 교류 회의를 통하여 민관 관광예교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2025년에는 전라남도와 목포에서 약 200명의 양국 여행산업 관계자들이 세미나를 열고 지역 관광 자원을 견학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찾아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중국, 베트남, 네팔과의 관광 교류를 유치 확정하였습니다. 일본, 홍콩,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와는 유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관광 발원국이 관광산업 관계자들과 국제 교류 회의를 한국의 지방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면 지방 관광 활성화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여행협회는 이런 민간 관광 사업을 주요 관광 발원국 18개국과 향후 2년 이내에 업무 협정을 맺어서 이들을 한국에 유치하고 주요 관광 발원국에서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개최한 관광 교류에 참가한 주요 관광 발원국 여행산업 관계자들이 그들의 나라에 돌아가 더 많은 관광객들을 한국에 보낼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핀셋 정책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네. 대한민국의 관광은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국가 간의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속 얘기가